자, 오늘 진도는요, 345페이지 펴줍니다. 345. 지난주에 용도 분류를 했었어요. 건물의 종류를 29가지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종 근성까지 맞췄고요. 345 보면 맨 밑에 5번 문화 및 집회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 및 집회설은 일단 문화자에다 밑줄 딱 치고요. 그리고 집회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생활을 위해서 모이자 이거예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죠. 그래서 본다, 듣는다. 본다, 듣는다. 보고 듣기 위해서는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이려면 앉아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관람석이 있다. 보고 듣기 위해서 관람석이 있는 것이 문화 및 집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번과 나번을 묶어서 듣는다라고 적죠. 듣는다. 그래서 가번의 공연장, 나번의 집회장, 이것은 듣는다. 나머지 세 개를 묶어줄까요? 세 개를 묶어서 본답니다. 본다. 그래서 관람장이랄지 전시장, 동식물원은 본다죠. 특히 다번에 말이죠. 관람장 괄호속을 보시죠. 경마장이 나와 있고요. 자, 경마장에 뭐라고 한다? 경마장에 뭐라고 합니까? 말 달리는 거 보러 가는 거죠. 말 경주하는 거 보러 간다. 또 관람석이 있고요. 또 경륜장 하게 되면 사이클 경주하는 것이고요. 사이클 경주하는 거 보는 거죠. 경정장은 모터보트죠. 모터보트 경주하는 데입니다. 자, 한강에 미사리 같은 데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자동차 경기장 하면 카 레이싱 하는 거 보러 가는 거죠. 또 그 밑에 줄 보시면 체육관 운동장이 나올 거예요. 체육관 운동장이 관람석이 1000제곱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장이 관람석이 크단 말이죠. 관람석이 크다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 및 집회입니다. 그러나 만약 체육관 운동장이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1000 미만이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죠. 이것은 운동설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보러 가면 문화 및 집회,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을 특히 조심하셔야죠. 마번에 동물원, 식물원 나옵니다. 동식물원에 동식물을 보러 가는 거죠. 동식물을 먹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보러 가니까 문화 및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6번에 종교설은 생략을 하겠고요. 7번에 판매설도 생략합니다. 9번에 운수설이 나오죠. 자, 운수설은 자동차 터미널 나와 있고 철도,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항만이 나옵니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터미널은 분명히 운수입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물류터미널이라고 적었어요.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땡땡하고 참고시설입니다. 참고시설. 비교가 돼야죠. 자동차 터미널은 이것은 운수. 물류터미널은 이것은 참고시설입니다. 9번에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이죠. 지난주 배웠던 거 비교해서 정리한 거 있죠. 의원은 뭐다? 의원? 일정. 보건소는요? 일정. 동물병원은 이정. 그 다음에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자, 이제 10번에 교육연구죠. 이건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데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괄호 속에 유치원을 보셔야 돼요. 유치원 밑줄 딱 쳐놓고요. 유치원은 과거에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이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교육연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노유자 하게 되면 노인과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노유자 시설이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설 요건이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개설이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죽순 들어서게 되고 애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승격시켰습니다. 교육연구로 되어 있다. 승격시킨 거죠.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연구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으로 딱 내려가니까 학원이 나와요. 학원이 교육연구가 되려면 500제곱 이상이었죠. 그죠? 학원이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 500 미만이면 이것은 이종이었습니다. 2종. 그 정도 살피시고요. 11번에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번에 아동 관련이 있고 나번에 노인복지가 있죠. 노인과 아이들 시설입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유치원 X라고 적었어요. 유치원은 더 이상 노유자가 아니다. 유치원은 무슨 시설? 교육연구시설이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12번에 수련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생활권 수련, 나번에 자연권 수련이 나오는데
둘 다 괄호 속을 보시죠. 괄호 속에 청소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청소년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수련의 대상은 노인과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수련의 대상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자로 시작되면 이건 수련설이다. 특히 답원을 조심하자. 요소 호스텔입니다. 요소 호스텔은 외견상 호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숙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숙박이 아니고요. 요소 호스텔은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면 먹고 자고 하는 데죠. 그래서 유수란 말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뜻이죠. 청소년 관련 수련설이다. 이제 라본의 야영장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야영장설은 유료 캠핑장이죠. 이것이 300제곱 이상이면 이것은 수련설이다. 그러나 만약에 300제곱 미만이면 뭐가 된다? 그냥 야영장설입니다. 그래서 야영장 시설은 300제곱 이상이면 수련, 300 미만이면 야영장설입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운동설이 나오죠. 이건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규모가 크거나 관람석이 작거나 둘 중 하나. 자, 가번 봅니다. 탁구, 체육도장, 테니스, 에어로빅 쭉 나와 있죠. 이것이 1종과 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00제곱 이상이죠. 탁구가 500 미만이면 1종, 나머지 공 갖고 노는 건 2종이었는데 탁구가 됐건 나머지가 됐건 500 이상이면 운동설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나번과 다번을 묶어줍니다. 나번에 체육관, 다번에 운동장이 나오는데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10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한다? 이건 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가니까 운동설. 그러나 체육관 운동장이 만약 1000제곱 관람석이 1000 이상이면 운동을 보러 가니까 문화 및 집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업무설. 이건 가번에 공공 업무가 있고요. 나번에 일반 업무가 있는데 일반 업무의 1번 보세요. 금융업소, 사무소가 나오죠. 거기다 500제곱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500제곱 이상.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 미만이면 1종,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설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오피스텔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텔이 합쳐진 거죠. 오피스는 사무나 업무라는 뜻이고 텔은 호텔 할 때 텔이니까 숙박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도 보고 잠도 잘 수 있죠. 근데 뭐가 앞섰다 지금? 오피스가 앞섰죠. 그래서 업무설이에요. 이걸 만약에 텔 오피스 그랬다고 쳐봐요. 텔 오피스 그랬다면 숙박이 되겠죠. 오피스가 앞섰으니까 업무다. 이렇게. 자, 이제 15번에 숙박설입니다. 숙박설은 뭐 한다? 잠자러 가는 데죠. 그래서 가번에 일반 숙박과 생활 숙박 나와 있고 나번에 관광 숙박이 나와 있는데 괄호 속을 보면 각종 호텔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은 숙박이죠. 괄호 속을 쭉 보다 보니까 호스텔이 나와요. 호스텔 밑줄 딱 치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호텔 밑줄. 의료관광호텔 나오고요. 휴양 콘도미니엄 밑줄. 요 세 가지 조심하자. 호스텔이 뭡니까? 게스트하우스예요. 보통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죠? 게스트하우스를 호스텔이라고 해요. 요즘에 1인 여행객이 많아요. 배낭을 메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데 혼자서 호텔 비싼 돈을 주고 자기 아깝잖아요. 그때는 뭐 1, 2만 원 주고 여럿이 함께 잠을 자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 바로 게스트하우스죠. 호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호텔. 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에 의료를 받으러 옵니다. 잠을 자야 되죠. 이게 바로 의료관광호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왜 찾아온다? 성형하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성형시술이요.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의술이 발전된 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존 홉키스 대학이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성형만큼은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왜 1위일까? 일단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성실합니다. 또 하나 외국 애들은 성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코가 세울 필요 없잖아요. 눈 쌍수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뭉뚱뭉뚱하거든요. 워낙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워낙 많이 시술하다 보니까 그 시술력이 1위라고 해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을 하러 와요. 오는데 한 개만 하지 않습니다. 쌍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전체. 그러다 보면 한두 달 걸리죠. 이럴 때 먹고 자가는 것이 바로 의료관광호텔.
그래서 의료관광호텔은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 의료를 받기 위한 숙박을 하니까 이건 숙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휴양 콘도미니엄이 나옵니다. 콘도에는 놀러 간다, 자러 간다. 보통 콘도에 놀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거죠. 콘도 자체를 놀러 가는 건 아니죠. 주변을 관광하고 콘도에서는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콘도는 잠잔다 그래서 숙박입니다. 만약에 콘도를 놀러 간다 그러면 관광 휴게가 되겠죠. 우리가 대명 콘도 자체 그 건물을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을 관광하고 잠을 잔다 그래서 휴양 콘도미니엄은 이것은 숙박이 되겠다. 조심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 16번에 위락설이 나옵니다. 가번에 단란주업 나와 있고요. 나번에 유흥주업이 나오죠. 술집 같은 겁니다. 다번에 유원시럽이 나와요. 유원시럽이 뭐다? 놀이기구.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원시럽입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무도장 무도학원이죠. 무도학원은 춤도 배우고 바람도 배운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그 시설이죠. 근데 카지노 영업소는 도박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위락설은 대표적인 어둠의 설이에요.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는데 이게 바로 위락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15번 하고요. 16번 두 개를 묶어보세요. 15번에 숙박이 나와 있고요. 16번에 위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건전해요, 비건전해요? 비건전하다고 봐야죠. 두 개를 묶어서 어둠의 시설이라고 적자. 이건 대표적인 어둠의 설입니다. 어둠의 설이다 보니까 우리 공법에서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위락과 숙박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됐죠?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짓궂은 수강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16번으로 갔다가 15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응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26번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26번이 뭐예요? 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응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락과 숙박이 나오면 대표적인 어둠의 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7번에 공장, 이건 생략하겠고요. 18번에 창고설 보자. 창고설은 창고 있고요. 하역장 있습니다. 다번과 라번을 비주체해요. 다번에 물류터미널, 라번에 집배송설이 나오죠. 아까 말이죠. 자동차 터미널은 무슨 시설? 자동차 터미널? 운수. 물류터미널은 창고입니다. 여기서 집배송설이 뭐다? 택배업체예요. 이건 택배업체죠. 집배송설은 택배업체라서 이것은 창고설이 되겠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29개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19번을 보시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터지면 끝장나죠. 그리고 금연지역이고, 그리고 벽화가 그려 있어. 해골바가지에다 뼈다고 X표한 거. 이게 그려 있으면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거기다가요, 그림 하나 그리세요. 해골바가지에다가 뼈다고 X표한 거 딱 그려 넣어보세요. 이게 그려져 있으면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입니다. 너는 옛날에 약서를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잘 그리네, 아주. 뼈다구로 아주 잘 그렸어, 아주. 응? 자, 그래서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가번의 주유소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번 밑에 4번이 있잖아요, 그죠? 도료로 판매소 밑줄. 주유소나 도료로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특히 조심하실 게 도료로 판매소입니다. 이건 판매자가 있다고 해서 판매소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도료로 판매소는 뭘 뜻하죠? 페인트 가게잖아요. 도료라는 건 칠한다는 뜻이거든요. 페인트 가게. 그럼 페인트 가게는 왜 위험하다? 신나가 있잖아요, 신나. 신나 들어보셨죠? 희석제라고 하는데 신나는 발화성 물질이에요. 불이 확 붙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20번에 자동차 관련설 쭉 읽어볼게요. 주차, 세차, 폐차, 검사, 매매 나와 있고요. 특히 운전학원, 정비학원 밑줄.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이건 자동차 관련설입니다.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강의실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도로와 같은 자동차 시설이 필요하니까 자동차 관련설이다. 자, 21번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인데 이것은 동식물을 키워서 잡아먹는데요. 동식물을 키워서 잡아먹는다. 축사, 가축, 도축, 도개 이것은 동물 키워 잡아먹는 데고 나머지 4개는 식물 관련이죠. 작물 재배, 종묘 배양, 화초입니다. 특히 아번 괄호 속을 보세요.
동식물원 제외라고 돼 있네요. 동식물원에 밑줄 딱 쳐볼까요? 동식물원에는 동식물을 키워서 잡아먹는 데가 아니죠. 동물원에 뭐라고 한다?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동식물원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이 아니다. 확인하시고. 자, 22번이에요. 자원순환 관련. 이건 쓰레기 쪽인데요. 과거의 쓰레기는 폐기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요즘의 쓰레기는 리사이클링, 다시 순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번. 교정 및 군사가 나옵니다. 교정이라는 건 교도소를 뜻하죠. 교도소 같은 걸 교정 및 군사라고 한다. 24번 방송통신 생략하고요. 25번 발전시설이 뭐죠? 발전시설?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전기 발생을 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묘지 관련이죠. 죽음 관련이 나왔죠. 화장시설, 이건 예전에 화장장 좀 보시고요. 또 봉안당, 이건 납골당 좀 보시고요. 특히 라번을 보자. 동물 화장실이 있어요. 동물을 태우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동물 화장실. 또 동물 건조장이 있고요.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이 있습니다. 동물을 태워서 바로 안치하는 또 납골시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동물 건조장이 뭡니까? 동물을 말리는 데죠. 동물을 왜 바짝 말리죠? 어떤 분이 박제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 관련법을 보면 동물의 사체는 절대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동물 사체는 매장하면 안 된대요. 매장을 하면 전염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옛날에 키운 강아지 같은 게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있잖아요. 그거 원래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주변에 토양에 오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태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애완견을 10년 이상 키우다가 화장시키기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걸 매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장하는 방법은 딱 하나, 말리면 돼요. 동물을 바짝 말려가지고 매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액에 다 빠지면 전염이 안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관련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물 건조장에서 한두 시간을 동물을 말리면 이것을 사체를 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물 건조장이다. 자, 27번. 관광휴게시설에다가 놀러 간다라고 적었어요. 이 놀러 가는 거는 다 관광휴게가 되겠다. 그럼 놀러를 실내로 가요? 야외로 가요? 그래서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입니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을 보면 야외 음악당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극장이 있죠.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 그럼 만약에 야외자가 없다고 쳐봐요. 음악당과 극장이죠? 이건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가 되겠죠? 보러 가니까 문화 및 집회.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 비교하시고. 28번에 장례시설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있고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있어요. 동물을 전용으로 하는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장례시설입니다. 그럼 저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동물 장례를 치르면 상주는 누가 되나요? 개 주인이 되나요? 그럼 그렇다 쳐. 문상객은 누가 되나요? 개, 돼지 다 오나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전용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애완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 동물에 관련된 시설이 분파되어 있죠. 우리 그간에 배운 동물 쪽을 제가 물어볼게요. 동물병원이 뭐죠? 이종이죠. 동물 미용실 있잖아요. 이것도 이종이죠. 동물 화장실 있잖아요. 이건 뭐다? 묘지 관련. 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있잖아요. 이건 장례시설.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끝으로 29번입니다. 야영장설이죠. 유로 캠핑장이죠. 300제곱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설이 300제곱 미만이면 그냥 야영장설.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이었죠. 아까 300 이상이면 수련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가지의 용도를 다 끝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했는데 꽤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비교 정리랄지 밑줄 친 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29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도표도 나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용도 변경이거든요. 요건 요번 단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 변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던 걸 뭐 상점으로 바꾼다. 이게 용도 변경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할 거예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옮기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바로 1번 제목을 봅니다. 전면적 적용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1번에 2개가 나오죠. 도시적 밑줄 딱 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밑줄 딱 치자.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리고 2번에 동 또는 읍이 나옵니다. 딱 3개예요. 그럼 왜 이 3개 지역은 건축법이 몽땅 다 적용될까? 이유는 딱 하나. 건축법의 목적은요.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위해를 막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 지역은 사람이 많은 곳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위험한 건물을 지으면 대형 사고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건 도시적이잖아요. 도시적 잡았고요. 그럼 시골로 가더라도 동 또는 읍은 돼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갔을 때 친구 만날 때 야, 읍내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죠? 동 또는 읍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괄호속을 보면 동 또는 읍의 행정구역이 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섬이면 인구가 작단 말이죠. 그때는 500명 이상일 때입니다. 도시적이나 동 또는 읍이고 섬이라면 500명 이상일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전면 적용.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거기다가 체계적 개발이라고 적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체계적 개발을 요하는 곳입니다. 체계적 개발을 요하니까 건축법이 전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외워버렸어요 지금. 건축법 전면 적용은 딱 3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읍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녹지지역은 전면 적용이에요? 아니에요? 전면 적용이죠. 도시지역에다 밑줄 치고요. 도시지역이 4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적어보자. 주거지역 할 때 주거, 상업지역 할 때 상업, 공업지역 할 때 공업, 녹지지역 할 때 녹지잖아요. 주, 상, 공, 녹 나눠주죠.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잖아요. 전면 적용이다 이렇게. 그러나 만약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전면 적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는 딱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주, 상, 공록 나눠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2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355페이지. 자, 355페이지의 1절의 제목을 보도록 합니다. 1절 제목을 보니까 건축 관련 입지 규모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 결정에다 밑줄 딱 치고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사전 결정은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일단 뜻을 알자. 사전이니까 뭔가 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뭔가를 하기 전에 결정해달라 이건데요. 자, 받아 적자. 허가 받기 전에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받기 전에 물어보는 거. 이것을 사전 결정이라고 한다. 자, 이 제도는 굉장히 국민을 배려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제도 잘 되고 있어요. 자, 사전 결정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A라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토지를 샀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래서 상가를 짓겠다는 거예요. 상가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신청했죠. 허가를 받아야만 상가를 지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쳐봐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A는 꽤 난감할 거예요. 토지는 샀는데 목적을 이룰 수 없죠. 이런 애매함을 해결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는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님, 내가 여기다가 상가를 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관계법을 싹 다 검토해서 저도 좋더라고 사전에 결정해 준다. 그래서 사전 결정의 뜻이 뭐다? 허가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지을 수 있다라고 통지해 줄 겁니다. 이 A에게 사전에 결정해서 저도 좋다라고 통지해 줘요. 중요한 건 사전 결정의 통지를 받았어요. 저도 좋다 통지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A는 또 허가를 신청해야 될까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를 간주한다, 허가를 또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전 결정이라는 건 물어보는 것뿐이지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2년이에요.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말아요. 2년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 요걸 보통 1년으로 많이 바꿔냅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건축법은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연수 때문에 아주 헷갈려요. 연수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중에서 한 개는 꼭 출제되죠. 그렇다고 이 많은 연수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회 때부터 29회 때까지 분석을 한 거죠. 건축법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연수라는 걸 다 챙겨봤어요. 챙겨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아주 좋은 점이 나와요. 지금부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딱 이걸 분석해 보니까요. 다른 거 안 외워도 돼요. 2년과 3년만 외우면 돼요. 이게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특히 중요한 게 다 2년이더라고. 중요한 게. 건축법에서 중요한 게 다 2년이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가 다 2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2년과 3년을 외우면 좋겠습니다만 좀 더 단축시키면 2년짜리만 외우면 되겠더라고요. 2년짜리가 우리 건축법에 딱 5번 나와요. 이것만 외워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전 결정에 통지를 받았다.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년입니다. 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자, 사전 결정의 뜻이 뭐라고요? 허가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거. 뭘 물어봐요? 저도 좋으냐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의 의부터 봐요. 건축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 허가권자 몇 줄? 허가권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반드시 물어봐요? 필요할 때 물어봐요? 필요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박스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허용되는지, 이 법에 허용되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02번으로 갑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평가 검토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에는 몇 줄?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맞바로 허가를 신청하는 거 하고요.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 또 허가를 신청하는 거하고 전자, 후자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후자겠죠.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 또 한 번 허가를 신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관련 것들을 동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3번 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해요. 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환경평가 대상이겠죠. 그렇다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화상과 소규모 환경평가를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랑 협의한다고요? 환경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왜 이건 환경부 장관이라? 환경 쪽이잖아요. 환경 쪽이니까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번이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나 규모나 용도를 사전에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바로 사전 결정의 통지라고 보겠죠. 저도 좋다라고 통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7번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7번이에요.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에 동그라미 딱 치고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이 기간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의 밑줄.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만다. 다른 건 대충 읽어보면 시험 지문에 다 기억이 나요. 요 2년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보통 1년으로 내더라 이거예요. 2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결정 하나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제2절 건축 허가를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치자. 제2절은요, 건축 허가 쪽이에요. 허가 쪽은 더 중요하고 2개 정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허가의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할 때 허가입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허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허락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민가가 뭐예요? 그럼 인정해 주는 거래요. 승인이 뭐죠? 그러면 승낙해 주는 거래요. 다 틀리는 얘기죠. 허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행정학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각색을 하겠습니다. 허가는 이겁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내 자연적 권리가 있다. 내 자연적 권리가 있다. 이것이 금지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금지당했다.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 내 땅이 있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적 권리죠. 이게 내 땅이니까 수십 메타짜리 구덩이를 팔 수도 있잖아요. 구덩이 팠습니다. 내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팠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런 거 안 하겠다. 나는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해도 좋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예요. 할 수 있었으나 금지당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게 바로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는 풀어주려면 금지를 해제해야죠. 금지의 해제. 금지를 해제합니다. 금지를 해제하기 때문에 권리를 새롭게 얻어가는 거예요? 되찾아가는 거예요? 되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권리 설정입니까? 권리 회복입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설정이 아니라 회복이다. 다시 되찾아간다. 그래서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걸 우리 행정학상 명령적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명령적 행위가 나오면 명령 내리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읽으면 돼.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또 허가는요. 허가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법에 기준이 있어요. 법에 허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준다. 이걸 기속행위라고 한다. 기속행위. 기준에 예속당한다 이 뜻이죠. 절대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다. 재량행위 X. 만약에 허가를 재량행위로 풀어주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허가권자 재량껏 해주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 허가 줄 수 있거든요. 부조리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기속행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허가는요. 허가권자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를 요청할 수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짭짤한 행위입니까? 개고생입니까? 개고생이야 이건. 허가권자는요. 기준을 검토하는 이건 개고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재량행위라면 짭짤한 것이겠죠. 그죠? 또 허가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허가는 구도로 할 수가 없죠.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입니다.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 형식을 요한다는 거죠. 기속행위의 요식적 행위다. 그리고 명령적 행위다. 이렇게. 자,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1번 의의를 보자. 건축허가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후에 특정 경우에 금지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지 해제 밑줄.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다. 권리 회복이라 밑줄. 권리와 회복에 각각 밑줄 쳐주세요. 이런 권리 회복을 뭐라고 한다? 명령적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첫 번째 금지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무슨 금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상대적이라 일반적이라고 써도 돼요. 상대적,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끝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적 금지는 반대라는 얘기죠. 화살표 있는 건 반대라는 얘기예요. 금지를 해제하는데 절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절대적 금지는 뭐예요? 절대해서는 안 되는 거.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걸 풀어주면 되게 혼란에 빠지죠.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적 행위가 나오죠. 자, 명령적 행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한다 이거예요. 이걸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금지 해제, 권리 회복 이것을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허가는 명령적 행위입니다. 또 한 장 넘겨보면 3번에 기속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속행위.
기속행위의 뜻이 뭐다? 기준에 예속당한다는 거죠. 고로 끝에 부분 보면 재량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말 표시하고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죠? 허가는 기속행위지 재량행위가 아니라. 또 하나 묻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 보세요. 허가해줄 때 이 건물의 상태를 보고 허가해 주나요? 이 건축주 능력을 보고 해주나요?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건물의 상태를 보고 해주나요? 이 건축주의 어떤 그 능력을 보고 해주나요? 건물의 상태죠. 물건 보고 해줘요? 사람 보고 해줘요? 그래서 대물적 허가라고 돼 있어요. 바로 4번에 대물적 허가. 그래서 거기다 땡땡하고 이전 가능, 허가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대인적 허가의 반대 대물적 허가인데 허가는 대물적 허가. 물건 보고 해준다 이거예요. 자, 여기 A라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득했다. 그럼 허가권자가 A에게 허가해 줄 때는 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죠. 이 건물이 안전한지 물건을 보고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의 반대가 대인적 허가예요. 대인적 허가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약사면허, 의사면허. 요것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거죠. 그럼 의사면허를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죠. 자식의 능력과 아빠의 능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대인적 허가는 이전이 안 돼요. 그런데 대물적 허가는 허가의 이전이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이전이 가능하냐? A가 허가를 받았어요. 공사를 하다가 A가 사망을 합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B라는 자가 이 공사를 이어받아요. B라는 자가 이 공사를 이어받을 때 B는 또다시 허가를 받을까요? 이 허가를 그대로 가져갈까요?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의 능력을 보고 해준 게 아니라 건물의 상태를 보고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건물의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대물적 허가니까 허가 이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허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이다. 그죠? 기속이다. 그리고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다. 이것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03번부터 합니다.